2023년 4월에 일론 머스크는 HBO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빌 마허의 리얼타임에 출연했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가 많아서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해 볼까 하는데요. 이 빌 마허와 일론 머스크의 그 아주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언맨 시리즈에 카메오로 출연했다는 사실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아이언맨 2에 출연했죠. 이 기네스 펠트로가 파티에서 미스터 머스크라고 부르니까 일론 머스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악수를 하죠.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여기서 이제 카메오 출연으로 굉장히 또 인기를 얻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카메오 출연도 했지만 이 촬영 장소도 제공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토니 스타크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해머 역의 샘 로웰이 이안 방코 역의 미키 루크를 섭외해서 무기를 생산하는데요. 그 장소가 바로 스페이스X 창고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재미있죠? 일론 머스크가 이 페퍼 포츠 역의 기네스 펠트로의 승진을 축하하고 곧이어 토니 스타크인 로다주와 악수하면서 이 전기 제트기를 구상하는 중이라고 했는데요. 나중에는 진짜 전기 제트기를 선보이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연스러운 연기를 보면 일론 머스크가 영화 배우인 것도 같은데요. 그리고 빌 마허는요, 아이언맨 3에서 이 평소처럼 리얼타임 사회자로 등장합니다. 이 전투 기계에 페인트를 칠하고서는 이 아이언 패트리엇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아이언맨 2를 빛냈다면 이 빌 마허는 아이언맨 3를 빛냈으니까 이 아이언맨 카메오 출연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이 둘이 가까워진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빌 마허는 1956년 뉴욕 출생입니다. 아버지는 아일랜드계이고 어머니는 헝가리계 유대인입니다. 가족들은 원래는 성당에 다니다가 이 진보적인 아버지가 가톨릭 교리에 반대해서 그 다음부터는 성당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종교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고요. 이 코넬 대학교에서 영어와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미국에서 언론인으로 성공한 분들은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역사학 전공자가 좀 있습니다. 이 빌마허도 역사학 전공인데 이 HBO 간판 프로그램인 이 빌마허의 리얼타임에서 역대 대통령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과도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빌마허의 성향은 진보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반종교주의 성향입니다. 특이한 것은 대마초 합법화 운동을 이끈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 코넬 대학교 시절에는 유명한 대마초 딜러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와 대화가 통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일론 머스크만큼이나 아주 특이한 인물입니다.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자기의 자유를 빼앗기지 싶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빌 마허가 일론 머스크를 아주 멋있게 소개해 줍니다. 이 테슬라 전기차를 만들고 스페이스X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들고 또 우주 여행을 하고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뉴럴링크를 설립하고 또 도시를 진공 상태 열차로 달리는 이 하이퍼루프를 만들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위성 인터넷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지하 터널을 연구하고 있는 특이한 인물, 게다가 트윗도 엄청 많이 하는 인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빌마허는 리얼타임에서 세상의 변화에 대해 소개하는데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이 변화를 일으키는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빌마허는 자기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 놓습니다. 본인이 이제 역사를 전공했고요.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위대한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그것이 역사학의 또 매력이기도 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바로 기술 분야의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문과생들도 보게 되면 이 테크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빌마허도 이 제로투원을 썼던 피터 틸처럼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불, 전기, 아이폰, 원자폭탄 같은 기술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꾼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카드를 쥐고 있는 거고 이 카드 게임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비유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기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할 이야기가 많겠죠.
사회자가 이 게스트의 이야기를 잘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기술이 문명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책을 구하기가 아주 어려웠기 때문에 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어도 채울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지식에 대한 갈증이란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법인데요. 책이 워낙 귀한 시대였다 보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귀족들의 사유물이 되었고, 지식을 갖지 못한 일반 대중들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였던 거죠. 지식이 참 그래서 정말 무섭습니다. 지식이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을 구분짓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빌마허가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지배구조 계층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인쇄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 대중들은 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어도 읽을 책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중세 이전의 피지배 계층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으로 인해서 일반 대중들도 책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지식은 더 이상 귀족들의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미친 영향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귀족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요. 이 판단 없이 로봇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단순 작업만 하던 로봇에서 일종의 인공지능이 탑재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알아버린 것인데요. 그것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가져온 사회 문화 혁명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터넷이 그러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이상의 그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인터넷이 가져온 변화가 중세를 근대로 이끈 것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변화시킬 거란 이야기죠. 일론 머스크는 인터넷이 처음 생겨나는 것을 보았을 때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류가 신경계를 개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일론 머스크가 이전에도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었죠. 자, 그런데 이 말이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을 사회라는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확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일종의 미친 괴짜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많아졌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런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 말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는 정보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정보를 전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인터넷이 발명되고 나서부터는요, 이러한 정보 전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한 번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까지 정보가 전달되면서 인류의 거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정글 한가운데에서 스타링크 단말기만 있으면 1980년대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빌마허는 일론 머스크가 카드를 다루는 딜러 중 한 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서 기술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카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빌마허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이 문명적으로 큰 문제와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 자신의 의견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깨어난 마음 바이러스라고 하는 The Work Mind Virus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작년에 정말 이 표현으로 떠들썩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트윗에 이 깨어난 마음, The Work Mind Virus가 넷플릭스를 재미없게 만들고 있다라고 트윗에 적었어요. 2022년 5월 당시에 넷플릭스는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1분기 실적 감소로 인해서 주가가 35%나 폭락했는데요. 정말 넷플릭스는 끝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 넷플릭스 주주들을 패닉으로 몰아넣었던 때입니다. 이 머스크가 말한 깨어난 마음 바이러스라는 것은 이 정치적인 올바름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인종이나 여성, 그다음에 LGBTQI+ 등의 인권을 다룬 콘텐츠 또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배척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말하는데요. LGBTQI는 알파벳 머리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L은 레스비언이고요. G는 게이, B는 바이섹슈얼, 양성애자를 말하죠. T는 트랜스젠더, Q는 queer, I는 인터섹스의 영어 머리 글자입니다. 이 플러스 기호는 이외에도 다양한 성 정체성 또는 신체적 성 특징을 가진 존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 등장할 수 있는 존재를 나타내는 기호인 것이죠. 넷플릭스는 의식적으로 흑인 여성 등을 주연 배우로 쓰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정치적 올바름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주제를 인위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등장인물에게 무차별적으로 소수자라는 설정을 부여하고 이것이 옳다면서 주입식으로 시청자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작품에 몰입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 깨어난 마음 바이러스가 넷플릭스를 재미없게 만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작품은 고유한 작품대로 작품성을 높이면 되는 것이지 이런 작품의 주인공에게 소수자란 인위성을 부여해서 작품의 몰입을 떨어지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 것이죠. 빌마은은 그래서 사회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어떤 개념 같은 것을 주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 문명을 자살로 몰고 간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반민주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을 뿐인데 이런 노력을 하는 일론 머스크를 많은 언론들은 일종의 보수주의자로 만들었고요. 일론 머스크는 도대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겁니다. 언론이 일론 머스크를 인위적으로 우파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이 권력자들이 임의로 언론을 검열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행동들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를 훼손하기 때문에 극도로 우려해야 한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수정헌법 1조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이 권력기관의 뜻에 맞든 맞지 않든 언론의 자유를 반드시 보장하기 위해 수정헌법 1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또 언론의 자유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좋아하는 연설은 당연히 쉬운 것이고 검열에 대한 문제는 언제든 당신 자신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오디언스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아주 황홀을 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어쩌면 정말 전기차나 배터리,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하고 그것이 이 정부나 권력기관 혹은 SNS와 같은 곳에서 검열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때만 인간의 사회와 문명이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깨어난 마음 바이러스는 결국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해야 된다는 일종의 세뇌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고발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학교와 대학에서 일어나는 세뇌의 양이 이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가르치지 않고 어떤 이념과 옳고 그름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세뇌하고 있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이 사실을 늦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무조건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가 이 디지털 타운 스퀘어가 돼야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현실과 신뢰에 관한 인식이 모두 존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실제로 많은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파일을 통해서
정부 주도의 검열을 포함해서 많은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트위터를 많이 사용하면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빌 마허는 진짜 소중한 이야기를 던지는데요. 이 천재들은 때로 괴상한 행동을 하지만 마음은 항상 옳은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멋진 말이죠. Booster after chamber pressure is nominal. Seconds into the test flight of the inaugural Starship vehicle. Tower cleared, we're into pitch over. Propulsion reports first stage engines nominal. What a sight from the ground cameras at Starbase. We're flying at twice the thrust of the Saturn V heading to space. Maximum aerodynamic pressure. The velocity increases. The density of the atmosphere is decreasing. Max Q. Lessening stress on the vehicle. The call out, Max Q now. And Super Heavy and ignition of the Starship engines. Forward view from Starship. And there's views of the Raptor engines on the second stage as we prepare for stage separation. Now after beginning the flip for stage separation. Absolutely pumped to clear the pad and make it this far into the test flight, the first integrated flight of the booster and the Starship vehicle.